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요 x에서 y로 쏘는 f라는 규칙의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을 갈라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x의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y의 입장에서도 갈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남지도 않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Y의 입장에서도 갈라지지 않고 남지도 않는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이런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대1 대응이면 요 1대1 대응을 만족을 할 때 요 Y에서도 거꾸로 어떤 식으로 G라는 함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Y도 마찬가지로 갈라지지 않고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가게 되는 함수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모이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모이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애초에 x가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쓸 때 뭔가 하나를 보내면 뭔가 하나가 거꾸로 이쁘게 돌아오더라 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거를 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를 f가 가는 방향에 거꾸로 왔다. 그래서 f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에요. f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역함수는 사실 여기 있는 게 각 x, 각 원소 y에 fx, y는 x의 원소 x를 하나씩 대응시키면 이라는 이런 표현인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x랑 y가 하나씩만 짝지어져 있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면 이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그런 좀 귀찮은 함수 이거 좀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좀 문제 푸는 데만 좀 깨작깨작 한번 이용을 해볼까? 하고 정의를 등한시하게 되면 여기 부분부터 털립니다. 신나게 털려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정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대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다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선 역함수 하면 1대1 대응 1대1 대응하면 역함수 이런 식으로 필요충분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아예 그게 역함수가 1대1 대응과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거는요. 물론 1대1 대응이면은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1대1 대응이 사용되는 것과 역함수가 사용되는 것과 다르지만 여기 있는 고등학교 거는 고등학교까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y는 fx 동그라미 2번 같이 이거를 x는 f 인버스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여기에서 x가는 라지 x 그 다음에 y는 라지 y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역함수를 표현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땐 이거를 f 인버스 x는 y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게 뭐냐면 x랑 y 두 개를 바꿔요. 바꾸게 되는 순간부터 x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때 y가 나온다라는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y에다 뭐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온다라고 표현해도 그게 역함수가 돼요. 근데 그거는 저도 대학교 때 되게 헷갈렸는데 고등학교 과정에는 어떤 모든 함수들을 얘기를 할 때 x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거를 갖다가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주기 위해서 x와 y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요 a랑 e가 바뀌진 않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엄밀하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e와 a가 대응이 되면 a를 갖다가 거꾸로 집어넣었을 때 즉 f 인버스 a는 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데 식으로 쓸 때만 x와 y가 바뀌고 x에다만 집어넣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역함수의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 이거를 이제 교육부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대학교 가가지고 역함수의 개념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무조건 x랑 y가 바꾸게 되면서부터 역함수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은요. 근데 이게 바꾸지 않아도 역함수가 된다는 거는 대학교 때 가서 다시 알게 돼요. y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지? 라는 그런 간단한 생각을 고등학교 때는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서 x에다만 항상 집어넣는 규칙으로 생각을 하고 역함수를 만들게 되면 x와 y를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쉬워요. 여기는 f 인버스 8을 구하라고 하면은 8을 갖다가 거꾸로 쏜 거니까 5 이렇게 쓰면 되고요. 뭐를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면 자기 자신이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7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갔다 오는 놈은 어차피 하나씩 쌍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근데 대신 여기 역함수 같은 경우는 x와 y가 하나씩 1대1 대응을 지어지고 y를 갖다 거꾸로 묶는 게 역함수다라는 거를 엄밀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한다. 이렇게 요거를 요게 요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요거를 x는 어쩌고의 꼴로 나타낸 다음에 x와 y를 바꾼다 입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y에다 집어넣어서 x가 나오는 꼴로 생각을 하면 여기 자체부터 역함수가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부터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볼게요. 역함수 구하기. 네, 여기 있는 거 1번을 해보면 1번의 역함수는 y와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거에 역을 할 때는 역함수가 되는 순간 x와 y가 바뀐다. 왜냐면 우리는 x에다 넣을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y 플러스 3과 같이 되고요. 넘기고 정리고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넘겨주고 여기는 x 마이너스 3과 같은 꼴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쓸 때 요 위와 요 밑에 있는 거를 구분을 하는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를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할 때 등호가 있으면 왠지 이 묶음이 같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건 아예 다른 식입니다. 이게 x에다 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위에는 그냥 함수, 원래 함수, 밑에는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이용을 해서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역을 쓸 때 여기서 이거를 y는이 아닌 fx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요 fx와 x를 바꿔요. 그러면 마이너스 3 fx 자리에 x가,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f 인버스 x가 들어가겠죠. 요거는 역함수니까 여기 있는 함수의 규칙이 달라집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쓰면은 표기가 이미 된 거예요. 역함수로 쓸게 라고요. f 인버스 x는 이제 여기다 또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이와 같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프를 그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y는 x랑 y랑 두 개의 좌표가 두 개가 바뀌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좌표를 갖다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x좌표가 y좌표로 여기 있는 y좌표가 x좌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x좌표와 y좌표를 바꾸는 이런 형식은 우리가 y는 x라는 이 그래프, 요 그래프의 대칭일 때 요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프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1번의 그래프는 절편방정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절편방정식까지 하면 되겠다. y좌표는 3, 그 다음에 x좌표는 1입니다. 이렇게 요와 같은 형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빨간색으로 쓰면 역함수는 요게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있는 두 함수는 이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의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함수 이거에 대해서 f 인버스 4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fx는 3x-2에서 여기서 f 인버스를 직접적으로 구한 다음에 이거 꼭 쓰세요. 화살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f 인버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하면 f 인버스 x는 x 플러스 2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f 인버스에다 4를 집어넣는 수는 3분의 1 4 더하기 2니까 이거는 2와 같은 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fx가 3x-2고 f 인버스 4가 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a라고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4와 a의 쌍을 바꾼 fa 요거는 4가 되겠죠. 이렇게 역함수 관계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FA니까 FA는 3A-2인데 FA라고 하는 거를 4라고 왼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4 네,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3A는 6이니까 A는 2가 나온다.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해보면 괄호 2번은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쌍으로 주어졌을 때 네,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요 두 개를 바꾸면 f3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그거를 왼쪽 식에다 집어넣으면 f3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 x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a가 된다. 그럼 이제 a는 5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fx라는 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거 알았으니까 f2의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돼서 1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개 쉬운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역함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처음에 되게 난잡하게 잡혀있는 그런 경우, x랑 y를 왜 바꾸는지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대입을 엉뚱한 데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입 자체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역함수에서 막혔을 때는 역함수의 개념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함수의 개념과 1대1 대응이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y에서도 모이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다. 즉 y에서도 x로 함수를 쏠 수가 있다 입니다. 그게 전제됐을 때 거꾸로도 보낼 수도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유 진짜 너무 쉽다.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래요. x가 1보다 클 때는 2로부터 기울기가 3인 네, 요딴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건데 요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예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요 실수 전체의 요 화면을 이걸로 꽉 채우려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는 다 채워졌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x가 갈라지게 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부터 얘기한 거긴 한데 만약에 함수가 되는지 보고 싶으면 x가 갈라지면 안 되니까 세로선을 그어봐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2개 이상 겹치게 되면 함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는지 보고 싶으면 가로선을 그어서 2개가 겹쳐진지 골라요. 이거는 y가 갈라지는지 보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겹치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1대1 대응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이와 같이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요런 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이 속할 수 있는 거의 범위는 이렇게 여기 있는 형광펜으로 칠한 거의 안쪽 부분입니다. 이쪽과 이쪽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 여기 가로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가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아니 크고 여기 요놈의 기울기요. 요게 0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기울기가 무한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무한대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거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k의 값은 1보다 크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쉽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두 함수 요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구하시오. 이거는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합성 함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gx를 갖다 집어넣어서 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인버스를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f 인버스와 g를 갖다가 서클로 갖다 묶는다는 얘기는 g를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한 번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전체를 빠꾸로 하게 되면은 f 인버스에 뒤집어진 거인 f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g의 인버스, g를 거꾸로 뒤집은 g의 인버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f를 먼저 집어넣는 거니까 fx 그 다음에 g 인버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온다. 그게 요 아까 위에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f 인버스 서클 g의 인버스를 해준 거에 x를 집어넣은 식 요게 요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g 인버스
요거는 요 두 개의 순서가 바뀐다는 게 유의미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바꾸면 바뀌어요. G가 1로, F가 1로. 인버스를 집어넣었을 때는 순서까지 바꿔먹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니까요. 요거는 뭐 한번 그냥 투자 집어넣어서 하자. F1은 4고요. G인버스. 그러면 G인버스를 생각하는데 G인버스는 직접 구하면 됩니다. G인버스는 여기서 gx가 5x-1이니까 항상 이렇게 역까지 표시를 하고 원래 함수가 뭐였네 라는 거를 풀이에다가 반드시 써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g 인버스 x 마이너스는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g 인버스 4를 구하고 싶으니까 g 인버스 4는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4니까 55에서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답은 1.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2번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역함수 구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직접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함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를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루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식을 이용해서 다루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은 식을 다루던 부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이걸 식을 갖다가 조작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이게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면 fx가 2x 플러스 a일 때 이거의 역함수 이거는 두 개를 바꾼 거니까 2f 인버스 x 플러스 a는 x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를 f 인버스 x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주면 x-a 2분의 1 이렇게 써지는데 요게 아까 이 위에서 요거였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b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은 b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는 3이니까 b는 2, a는 마이너스 6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a, b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쓸 때 요거를 갖다가 중구난방하게 아이고 b가 2분의 1이지? 되게 은근슬쩍 넘어갈 뻔했어요. 여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a, b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쓸 때 중구난방하게 여기서 썼다 여기서 썼다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쭉 내려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세요. 공간이 좁으면 연습장을 더 쓰세요. 괜찮아요. 연습장 아끼면서 이렇게 되게 힘들게 하지 말고 쭉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면 이거를 갖다가 좁은 공간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서도 공간 배치가 적절하게 되는 연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으로 풀게 되면 나중에 진짜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풀이 과정을 교정을 해주려고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근데 중학생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버릇이 좀 고등학교 때 크게 바꿔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풀이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 나머지 두 개의 유형은 그래프를 그리는 유형입니다. 그래프는 역함수의 그래프 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거를 fx를 3, 2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2와 같이 썼으면 요 그래프를 그리면 저는 절편이 항상 편해요. 여기 y절편은 2,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를 뒤집어주면 되니까 절편도 뒤집어요. 여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거 두 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은 요 놈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요 두 개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표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이거랑 f 인버스 x는 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는 2분의 3이니까요.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 교점을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근데 요거 두 개 교점을 쓰는 것보다 요거는 이 유형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 놈이 된다. 그럼 교점은 어차피 원래 있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과 그 다음에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과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 때는 3분의 2x는 x 아니 뭐야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게 이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그럼 이걸 정리를 해주게 되면 넘기고 정리를 해주면 3분의 1 x가 2니까 x는 6. 네,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니까 y는 x와 똑같아서 6이 되고요. 좌표를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답의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기. 그래프는 진짜 쉬워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C에다가 거꾸로 보냈을 때 F 인버스로 갔을 때 어디로 갈까? 였으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C라는 놈은 여기에 있는 이 전체 값인데 요거의 X값이면 이만큼이죠. 이만큼과 Y값과 똑같아지게 되려면 Y값은 이만큼이 똑같이 C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라는 놈을 Y에서 보냈으면 얘를 쭉 넘어가서 이거는 점을 찍자. 쫙 넘어가서 요거를 찍었을 때의 X값 이거인 D가 F 인버스 C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전체를 F 인버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 C를 갖다가 D가 아닌 어떤 특정한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에다가 T를 집어넣었을 때 C가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C는 이만큼이고요. C와 똑같아지는 요 D 네, 이와 같이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꼭 줄이고요.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하면 2번도 할 수 있어요. F 서클 F를 갖다가 인버스를 해준 거에다가 C를 집어넣은 거 이거는 F 인버스 순서 바꾸고 자기 자신은 바꿔봐야 어차피 괜찮습니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거를 C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F 인버스 C를 전체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F 인버스 C가 뭐다? D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서 다시 D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D는 얘네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D를 쫙 따라가서 다시 빠꾸를 이렇게 했을 때의 2의 값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정의로 나오게 되면은 지금은 정의가 되게 쉽고 그래프가 어렵고 식을 다루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그래프가 제일 쉽고 식이 조금 더 요거보다 살짝 좀 어려운 그리고 정의가 굉장히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는 기본 유형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부분은 특히 더 정의에 대해서 힘을 써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